대한민국 국방부가 총 300조 7천억 원 규모의 항공모함 중기 계획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항모 건조에 돌입해 2033년까지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국내를 넘어 해외 외신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항공모함 도입 가능성에 가장 강한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경항모와 중형 항공모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항공모함 전환과 중국의 해군력 확장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3만 톤급 경항모부터 시작해 점차 규모를 키워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외신들은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주목하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조선 능력, 이 항공모함 건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에 나섰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독도함에 이어 또 군함을 만든다니 힘으로 눌러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고 중국 네티즌들도 F-35 탑재로 턱을 낮췄다는 조롱 섞인 의견을 내놓았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항공모함 계획을 제멋대로 돈 낭비라며 비판했지만 동시에 한국이 독도 근처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국 언론은 한국은 껍데기 하나 만들 뿐이라는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한국의 조선 기술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임을 인정하는 기사를 다수 보도했다. 특히 중국은 2016년부터 한국 조선업체가 건조한 파이오니어링 스피릿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고 이 선박을 항공모함 기술과 연계짓는 보도가 이어졌다. 파이오니어링 스피릿은 대우조선해양, 현 하나오션, 이 제작한 세계 유일의 초대형 플랫폼 파이프 설치 선박으로 만재 배수량 110만 톤을 자랑하며 전세계 조선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 선박은 2016년 시운전을 마치고 북해 유전 개발 현장에 투입되며 1만 톤 이상의 해양 구조물을 들어올리는 놀라운 능력을 과시했다. 중국 언론은 한 척의 배수량이 중국 항공모함 야오닝 6만 톤, 20척과 맞먹는다며 한국의 조선 기술이 단순한 민간 선박을 넘어 군사적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파이오니어링 스피릿은 폭 124m, 길이 381m로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USS 조지 부시, 폭 76m, 길이 332m, 보다 더 크고 넓은 규모를 자랑한다. 세계 최대 화물선 자이언트 바이킹, 길이 458.45m, 폭 68.8m과 비교해도 길이는 76m 짧지만 폭은 50m 이상 넓어 그 거대함이 두드러진다. 이 선박의 쌍동선 구조는 최대 4만 8천 톤을 들어올릴 수 있는 대형 크레인을 탑재하며 이는 일반 해상 크레인의 수십 배에 달하는 능력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항공모함 건조에 필요한 50여 개 기술이 이 선박에 접목되었다며 한국이 이미 슈퍼캐리어급 기술을 보유했다고 분석했다. 2019년 중국 매체는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한 단계 도약했다며 파이오니어링 스피릿을 항공모함 못지않게 건조가 어려운 배로 표현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5월 한 달간 세계 선박 수주량의 절반 이상 15척을 차지하며 조선업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0년 또 다른 중국 기사는 대우조선해양이 3년 만에 쌍동선을 완성한 속도는 경이롭다며 이 선박이 해상 석유 및 가스 플랫폼 건설에 혁신을 가져왔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한국의 독창적인 쌍동선 구조와 110만 톤 배수량은 항공모함 개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언급하며 기술적 경외감을 드러냈다. 파이오니어링 스피릿은 초기 설계에서 기존 슈퍼크루즈선의 중간 부분을 용접하려 했으나 전문가들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처음부터 새로 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독특한 이중 선체 구조를 도입했고 이는 건설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외관상 이 선박은 양쪽에 평평한 판을 단 항공모함을 연상케 하며 최대 200대 이상의 함재기를 탑재할 잠재력을 지녔다고 전문가들은 추측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만약 군사적 개조가 가능하다면 스텔스 전투기 100대를 실을 수 있는 괴물이 될 것이라며 경계심을 표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단순한 민간 선박을 넘어 군사적 응용 가능성을 보여주며
국방부의 항공모함 계획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파이오니어링 스피릿은 571명이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지만 미국 니미츠급 항공모함 6만 명 운영 보다 효율적인 자동화 기술을 자랑한다. 이 선박의 크레인 시스템은 한 번에 48,000톤, 에펠탑 2개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으며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 드골 4만 톤을 통째로 들 수 있다. 이런 기술력은 한국이 3만 톤급 경항모를 넘어 더 큰 중형 항공모함을 건조할 능력을 갖췄음을 시사한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다케시마, 독도를 두고 또 군사적 도발을 한다며 항공모함 계획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이 이즈모와 가가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일본은 현재 최대 호위함 이즈모 27,000톤을 항공모함으로 개조 중이며 80년 만에 항공모함을 부활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가함 역시 과거 진주만 공습의 주역이었던 항공모함을 연상케 하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의도가 엿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방부의 항공모함 도입 배경에는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개발,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대통령은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이번 계획에 추진력을 더했다. 그러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3만 톤급 경항모로는 일본을 견제하기 어렵다며 최소 5만 톤 이상의 중형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 쇼카쿠를 실전 배치한 국가로 항공모함 운용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은 자국 항공모함 야오닝과 산둥 각 6만 톤을 운용 중이며 8만 톤급 신형 항공모함 개발에 박차를 가리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항모는 초기 단계로 파이오니어링 스피릿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2위 조선소인 하나오션, 구 대우조선해양을 통해 입증되었고 110만 톤급 선박을 3년 만에 건조한 속도는 경쟁국을 압도한다. 외신은 한국이 항공모함을 만든다면 건조 속도와 품질 면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며 찬사를 보냈다. 파이오니어링 스피릿은 13개 참실과 288개 특수강 등 항공모함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며 군사적 개조 시 2배의 해상 전투력을 발휘할 잠재력이 있다. 중국 언론은 한국의 이중 선체 구조는 항공모함 설계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기술적 부러움을 숨기지 않았다. 국방부 계획은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항공모함 건조는 조선업 수주 확대와 기술 혁신을 동시에 이룰 기회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중국의 해군력 증강 속에서 한국은 항공모함을 통해 동북아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파이오니어링 스피릿과 같은 기술적 성취는 한국이 이 목표를 실현할 능력을 갖췄음을 세계에 증명하고 있다.